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기능의학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문제인데요. 만성피로라고 하죠.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성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실 때 여러가지 불편한 문제를 갖고 오시는데 주된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꼭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만성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검사하시기 전에 만성피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본인들도 기본 검사를 하셨을 때도 이거를 이제 판독을 하면서 어떻게 이 만성피로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서 접근하시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성피로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왜 만성피로가 왔는지를 찾아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검사죠. 기본 검사에 들어가는 간 기능 검사하고 신장 기능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은 간 기능은 주로 이제 해독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겠고요. 그 다음에 신장의 기능은 배설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설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노폐물들을 배설하는 방법이 대변과 소변 두 가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소변을 보통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문제가 돼도 피로함 증상을 호소할 수 있어요. TV에서 선전을 할 때 보통 피로는 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그 피로의 원인 중에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피로하다고 가서 우루사 사먹고 한다고 피로가 해결되지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또 알아야 될 문제는 간 기능 검사라는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실 때 이게 간 기능이 올라가 있으면은 피로한 거고 간 기능이 정상이면 덜 피곤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간 기능의 의미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문제는 간에 로딩이 주어져서 간 세포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는 어떤 검사 수치거든요. 결국에는 간의 해독 기능에 로딩이 걸리더라도 간 세포만 파괴되지 않으면 검사상에서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간 해독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다고 할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혈액 검사만 가지고서 당신의 간 기능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유기성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해독 장애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다른 또 검사 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혈액 검사에 OTPT, 감마GTP 요것만 보고서 간 해독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신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배설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면은 크게 이걸로서 피곤을 느끼기는 쉽지 않겠고요. 일단 그 기본 검사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검사 안에도 들어가는 빈혈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를 보게 되는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기능의학자가 또 유심히 보는 게 페리틴이라고 하는 저장 철분의 레벨을 봅니다. 보면은 정상적인 레벨이 있을 건데 기능의학자가 바라보는 정상 레벨은 되게 좀 좁게 잡아놨어요. 보통 한 70에서 100 이하로 보통 보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검사하다 보면은 여성분들 중에서는 페리틴이 너무 떨어진 분이 있고 남성분들 중에서 너무 오버한 분이 있거든요. 이 모두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퍼티그라고 하는 피로 증상을 경험하게 되실 때는 저장 철분 레벨인 페리틴 레벨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피로를 호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철분제를 보충하거나 페리틴 레벨을 올려주면은 피로가 좋아지고 호전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페리틴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철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발병할 수 있거든요. 산화 스트레스가 로딩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한 피로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진행될 때도 페리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피로를 호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철분이 과잉하지 않는지 철분이 부족하지 않는지를 찾아서 그거를 스탠다드한 레벨로 맞춰주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철분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플레보토미라고 해서 우리가 헌혈을 한다고 얘기하죠. 피를 빼서 버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아까우니까 저 같으면은 환자분들한테는 약을 드시지 않는 분에 한해서는 적십자에 가시면은 헌혈을 해서 다른 분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피를 빼서 철분 레벨을 낮출 수도 있거든요. 좋은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헌혈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료하는 병원에서 플레보토미를 받으셔가지고 철분 레벨을 낮추고 정상 레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이제 철분이다라는 거. 세 번째 원인은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갑상선이죠.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우리 몸에서 피로를 되게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제일 퍼스트 심텀이 만성 피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갑상선 기능 검사라는 T3, 프리 T3 또는 T4, 프리 T4, TSH 이런 갑상선에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상에서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리버스 T3가 높아서 실제로 나는 임상적으로 검사는 정상이지만 나는 임상적으로 되게 피로를 호소하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리버스 T3 검사를 따로 저희들이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리버스 T3가 높은데도 얘를 무시하고 갑상선을 그냥 둔다면은 얘가 호전이 되지 않으면 만성 피로가 안 잡히거든요. T4에서 T3를 변환될 때 리버스로 가지 않고 정상적인 T3를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기능학적인 치료가 되겠죠. 네 번째가 부신 기능의 저하 때도 만성 피로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제 최전선에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갈 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신에서 분비하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당 조절부터 시작해서 혈압 조절,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성 피로에 빠지신 분들이 대부분 검사해보면은 이 코티졸 레벨이 이제 처음에는 좀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불편함을 잘 못 느끼시는데 얘가 떨어질 때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내 부신은 정상으로 잘 돌아가는지, 내 부신의 기능은 문제가 없는지 이걸 확인하셔서 부신이 떨어져 있으면 부신 서포트를 해 주셔야지 만성 피로 증상이 회복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유기산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에너지 대사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지금도 제가 말할 때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든지 다 에너지라는 어떤 말초적인 어떤 단위에 이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내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공장이 잘 안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능의학 병원에 가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검사 항목 안에 유기산 검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얘기해서는 모르니까요. 근데 얘는 굳이 검사 안 하더라도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보통 환자들이 왔을 때 비타민을 안 드신 분이라면은 멀티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아연과 이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멀티비타민과 비타민C 기본적인 6g에다가 비타민D 5000유니트 기본적인 어떤 이런 비타민을 꾸준하게 한 몇 달 먹었다면은 충분하게 안 먹던 분이 이게 서플라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에너지가 잘 안 돌아가던 게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1차적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코엔자임 Q10 레벨이 떨어지거나 중금속에 노출되게 되면 이 TCA 사이클이 잘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만성 피로 하시는 분들한테 오셨을 때 이게 혹시나 중금속의 노출 때문에 TCA 사이클이 안 돌아가서 에너지 대사가 안 돌아가니까 피로함이 계속 누적돼서 생기는 문제냐, 아니면은 장관 내 문제 때문에 비타민 B군이 결핍돼 가지고 생기는 문제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는 알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환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영양결핍과 순환부전 때도 피로를 호소하실 수 있어요. 순환부전의 의미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혈관이 도로라고 생각한다면 각각 집마다 우리가 택배가 배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택배가 이제 우리가 먹었던 음식 속에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도로가 좋으면은 얘가 배달도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배달된 후에 나오는 찌꺼기가 있을 거면은 또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이걸 또 다 걷어서 또 나오겠죠. 도로가 좋은 상태라면은 이게 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 배설과 이게 잘 이루어질 건데, 순환이 잘 안 되는 순환부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영양 공급도 쉽지 않을 거고, 그게 공급된 상태에서 또 노폐물이 배설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도로가 원활하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가 결국엔 순환부전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동맥경화증 검사라든지 혈관 경화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영양결핍도 대부분의 이제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영양제 중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교차돼서 정보를 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검사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겼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얘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에는 기능의학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성 피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아시는 분이나 지인들 중에서 만성 피로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내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